안녕하세요. 서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저희가 이제 그 이번 시간에 그 제어 흐름,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때 순차 선택 반복 구조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해결을 갖다 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갖다 이제 도출해 냈죠. 그래서 이제 C에서 이제 그 선택 구조를 갖다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if else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뭐 다중 선택, 뭐 스위치 케이스라든지 뭐 else if문.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반복 구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습적인 내용들을 이제 코딩을 해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론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다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반복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 조건, 이 선택 조건을 갖다가 만족할 동안 떤 문장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이제 그와 같은 구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반복 구조를 갖다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C에서는 while문하고 for문 그리고 doWhile문 이런 이제 종류들을 이제 제공을 시켜주는데, 그 while문하고 for문 같은 경우는 수행 전 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반복할 문장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뭘 먼저 판단한다? 조건을 먼저 판단한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자, 수행 후 검사. 이제 두알문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내가 이제 반복할 문장을 먼저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갖다 수행하는 이제 그와 같은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그 다양한 이제 그 반복 구조의 문법적인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이제 실습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이제 그런 접근법으로 이번 시간에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단순한 이제 문법부터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요. 자, 반복문 문제를 갖다 할 때요. 뭐 어떤 언어를 하든 C를 하든 뭐 파이썬, 자바를 하든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이제 구구단 출력이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반복문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 구조를 갖다 이야기한 아주 단순한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저희가 이제 그 1단부터 9단까지 사용자가 원하는 단을 갖다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자로부터 이제 임의 정수값, 뭐 1부터 9 사이에 임의 정수값을 입력을 받아야 해.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9 값을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9 곱하기 1부터 9 곱하기 9까지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단에 이제 구구단 결과값을 출력하는 예제를 우리가 이제 같이 구현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희가 먼저 이제 그 이런 구구단을 갖다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사용자한테 내가 원하는 값을 갖다가 이제 입력받기 위해서 그 입력받은 데이터를 갖다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자, 사용자로부터 임의의 정수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뭐 1단부터 뭐 19단까지도 할 수도 있는데, 자, 1단부터 9단까지로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제한을 갖다 좀 두고요. 자,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 scanf underbar s라는 함수를 써서 자, num이라는 변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scanf 계열의 함수를 갖다 쓸 때는 현재까지는 요 주소 연산자를 항상 빠뜨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scanf 계열의 함수를 갖다 쓸 때 주소 연산자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라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먼저 우리가 이제 반복문 구조의 두 가지 수행전 검사, 자, while문하고 for문 구조를 갖다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자, 반복문 쪽에서 우리가 수행전 검사의 가장 첫 번째인 이 while문 구조로 우리가 구구단을 하는 걸 갖다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while문을 또 똑같은 결과값, 똑같은 예제를 포문으로 이제 변환하는 이제 그와 같은 접근법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반복문을 할 때는 이 반복문이 몇 번 반복했는지 그런 임시 변수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위에서 이제 num이라는 변수하고 이제 같이 선언하셔도 되고요. 자, i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뭐 0값을 초기 값으로 시작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값을 시작하셔도 되고, 대신 구구단은 1부터 9까지 9번은 무조건 반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반복문 같은 경우는 내가 9번 돌지 이렇게 딱 조건을 정확히 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개수기 루프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형태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용자에서 이제 입력을 받는데, 자, 요 i 값을 갖다가요. i 값을 자, 제가 뭐 1 곱하기 1부터 할 거니까 1부터 합시다. 자, 요거를 제가 언제까지? 자, 9.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1부터 9까지 해서 9번은 1단이든 9단이든 1부터 9까지 이제 9번은 무조건 반복돼야 되니까 1, 2, 3, 4, 5, 6, 7, 8, 9 9회 반복돼야 되겠죠. 자, 여기를 0으로 하게 되면 이 콜은 이제 빠져야 되는 형태들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자, 9구단을 갖다 출력을 하는데 %d 자, 자, 사용자가 입력한 넘값이 몇 단을 갖다 출력할 건지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i 값. 그래서 넘 곱하기 i 값을 갖다 출력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제 9구단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 조건을 갖다 볼 때 기본적으로 뭡니까?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i 플러스를 갖다 해가지고 증가문을 통해서 뭘 해줘야 돼요? 조건의 변화를 갖다가 줘야 되죠. 이런 조건의 변화를 갖다 주지 않게 되면 i 값을 1로 초기화시킨 값이 계속 물고 있기 때문에 얘가 무한 루프가 이제 발생되는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조건 변화를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를 하셔서 내가 어떤 값이 어떻게 이제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9단을 갖다 출력했을 때 이렇게 이제 1부터 9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이제 9단이 아닌 다른 단을 갖다 이제 임의적으로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뭐 5단을 갖다 입력해 볼까요? 그래서 5단에서 5 곱하기.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자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왼쪽에 맞춰졌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이쁘게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뭐 오른쪽 정렬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뭐 퍼센트 뭐 3D 이렇게 2D. 자, 그러면 자, 프린트 F라는 함수에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출력할 최소 자릿수. 최소 몇 자리는 꼭 잡아라? 두 자리. 그리고 %3D. 최소 몇 자리는 꼭 잡아라? 최소 세 자리는 꼭 잡아라. 라는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꾸미는 거야. 이제 다 프로그램 다 짜고 이제 시간 나면 좀 더 이제 꾸밀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제가 %D, %3D 이런 식으로 한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 1단부터 9단까지예요. 근데 사용자가 뭐 10을 갖다 입력할 수도 있고 12를 갖다 입력할 수도 있고 13을 갖다 입력할 수도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요 예제 소스 코드에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가 19단이다. 그래서 이제 뭐 19단이 이제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제 1의 임의 종속값만 입력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 제가 기본적으로 자, 19를 갖다가 입력을 해 볼게요. 19를 갖다가 자, 그러면 자, 스캔F에서 %1D 자, 프린트F에서는 이제 출력할 최소 자릿수지만 스캔F 계열 함수에서 여기다가 이제 변환 코드 사이에다가 숫자를 주게 되면 뭐랍니까? 최대 자릿수. 나는 최대 몇 자리까지만 입력받겠다? 한 자리까지만 입력받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자가 이제 내가 인터페이스는 사용자한테 1부터 9까지만 입력하세요 라고 했지만 내가 작성한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 사용하는 사용자층들은 일반 비전공자들이기 때문에 애기도 있겠고 어르신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러면 자, 내가 이제 요구했다는 이제 입력값이 아니고 이렇게 두 자리를 갖다 입력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1ds니까 여기서 몇 자리만 읽어오겠다? 자, 19하고 엔터를 딱 쳤습니다. 그러면 표준 입력 버퍼에 1하고 9라는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서 %1d 나는 몇 자리만? 한 자리만. 그러면 1만 이렇게 읽어가지고 할 수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0부터 100까지의 성적을 갖다 입력 받는다. 그러면 최대 세 자리니까
이렇게 이제 세 자리로 퍼센트 3D 해가지고 자릿수 제한을 갖다 준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구구단을 갖다 이제 출력을 하는데, 자, 우리가 while문에 대한 문법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while문으로 이제 먼저 한번 구현을 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문장을 저희가 for문으로 구현을 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반복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여러분들이 꼭 그 많은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포문하고 while문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문하고 while문을 갖다 가장 빈번하게 쓰는 형태들이니까, 자, 포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요 가로 안에 세 개의 문장이 다 들어가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내가 i라는 변수, 자, 변수의 초기화에 대한 기본적인 변수가 가장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가고요. 자, 두 번째 문장에 들어가는 것은 이 반복문을 언제까지 수행할 건지에 대한 조건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뭡니까? 자, 증가문, 조건의 변화를 갖다 주기 위한, 요게 이제 이 포문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가는 형태들이고요. 자, 이 포문은 뭐요? i 값을 1로 초기화시켜주고 1씩 증가시켜서 언제까지? 9하고 같을 동안. 그러니까 총 9번 반복하는 그와 같은 반복문이다 라는 걸 갖다가 이 가로식만 해결하면 정확히 이제 분석이 가능하죠. 자, 뭘 반복하면 돼요? 요 printf 문장을 우리가 반복을 하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자, 똑같은 구구단을 출력하는 예제인데 자, while문하고 for문하고 두 가지 구조로 우리가 접근을 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문제를 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 앞에서 이제 구구단 같은 경우는 1번부터 9번까지, 1부터 9까지 9번 무조건 이제 단순하게 이제 반복을 시켜가지고 이제 구구단을 출력을 시켰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반복문을 기본적으로 무조건 100번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i가 1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해서 얼마까지? 100까지. 100번은 이제 무조건 수행을 되는데, 그러면 이 예제 같은 경우는 1부터 100 사이의 임의의 종수 중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의 배수 값을 갖다 찾아내는 그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약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1부터 100 사이의 숫자가 5의 배수냐를 갖다 기본적으로 잡아내야 돼요. 포문은 기본적으로 반복문을 1부터 100까지 반복하니까 1부터 100 사이에서 사용자가 5를 입력하면 5의 배수, 10을 입력하면 10의 배수.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의 배수 값을 갖다가 1부터 100 사이에서 다 잡아내서 그 결과값을 출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뭡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이 5의 배수의 총합을 누적 합값으로, 여기서 이제 이 출력한 5의 배수 찾아낸 요 값 있죠. 요 값을 누적 합을 갖다 계산해서 출력하는 이와 같은 예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요구 조건에서 이제 제한 조건을 갖다 줬어요. 기본적으로 자, 1부터 100까지 반복문을 무조건 뭐하라? 반복문을 무조건 1부터 100까지 이제 수행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1부터 해가지고 얼마까지? 100까지. 반복문은 1부터 100까지 뭐 한다? 무조건 수행된다 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사용자한테 임의의 종수값을 1부터 100 사이에 임의의 종수값을 갖다가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임의의 종수값, 그 입력받은 요거에 뭐를 잡아내야 돼요? 자, 배수값을 갖다가, 그러면 자, 사용자가 넘값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입력을 했다고요. 넘값을. 자, 그랬을 때 자, 배수값을 갖다 기본적으로 하려면 자,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내가 여기서 5값을 입력했다고 합시다. 5값을. 그러면 자, 5의 배수 같은 경우는 자, 5라든지 10, 15, 20, 25. 자,
5의 배수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내 보세요. 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다? 0이다. 나머지가 0값인 것들이 5의 배수가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요 i 값을 갖다가요. i 값을 뭘로 나눠요? 사용자가 넘값 5를 갖다 입력했죠. 5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 값이 뭐냐? 자, 0하고 일치하냐? 그러면 자, i 값이 1이었어요. 자, 1을 갖다 5로 나누면 이 모듈로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는 종수 나누기 종수기 때문에 뭐요? 종수밖에 안 나오죠. 자, 1을 5로 나눈 나머지는 1이죠. 그러니까 0하고 같지 않고 자, 뭐요? 1이 증가돼 가지고 2가 됐어요. 2도 아니죠.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언제? 5일 때. 그래서 이렇게 5의 배수일 때만 요 if문에 걸리겠죠. 그래서 이때 자, %d 사용자가 입력한 넘의 배수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5의 배수, 넘값 5의 배수는 자, 얼마이다? i값.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비교한 요 i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사용자가 입력한 5의 배수이다 라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완성은 된 게 아니고 이제 과정으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배수만 잡아내는 작업만 우리가 해봤을 때 자, 사용자가 5를 입력했어요. 자, 포문이 1부터 100까지 그러니까 1 비교하고 2 비교하고 3 비교하고 4 비교하고 일일이 다 비교하죠. 그런 다음에 자, 5의 배수값만 잡아내 가지고 이렇게 출력하는 이와 같은 이제 구조를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여기에다가 이 5의 배수의 누적 합, 총 합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sum이라는 변수를 갖다 하나 주고요. 자, 제가 여기서 이 if문에서 i하고 num을 갖다 했다고요. 그러면 요 if문에 걸렸을 때 제가 출력도 하겠지만 요 sum이라는 요 변수에 뭐 하겠습니까? 요 그 5의 배수, 요 i 값, 요 if문의 조건을 갖다 만족한 요 i라는 변수를 sum에다가 누적 합값으로 이제 복합 할당 연산자로 이렇게 이제 줄 수가 있는 형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복합 할당 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sum하고 i 값을 갖다 더해서 그거를 sum에다 집어넣어라. 이거를 갖다 이제 축약형으로 이제 표현한 게 복합 할당 연산자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그 요 포문이 끝난 다음에 뭡니까? 내가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자, 5의 배수, 5의 배수 총 합값을 출력해 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제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자, 요 sum이라는 변수를 갖다 보면 이 num하고 sum이라는 변수 선언만 했죠.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변수 선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 우리가 반복을 하면 자, 메모리 할당이죠. 내가 데이터를 갖다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할당을 갖다 볼 수 있는데 자, 이때 변수 선언만 하게 되면 자, 요 num이라는 변수가 기본적으로 쓰레기 값을 가지고 있고요. 자, 또 sum이라는 변수 같은 경우도 쓰레기 값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num이라는 변수는 변수 선언만 하고 사용자가 스캔프로 입력받아서 이제 초기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 sum이라는 변수는 이렇게 쓰레기 값 있다고요. 근데 이미 쓰레기 값에다가 i 값을 줘봤자 그래봤자 이미 쓰레기 값 형태를 갖다 가지고 있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sum이라는 변수를 뭘로 0으로 초기화 시켜주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5의 배수만 이제 잡아내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본 형태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그 누적 합값까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누적 합 5의 배수에 대한 누적 합까지 계산해서 이제 출력해내는 최종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5를 갖다 입력했습니다. 자, 5의 배수 다 출력하고요. 자, 5의 배수의 누적 합 1050. 자,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번에는 10의 배수로 가볼까요? 자, 10의 배수 1부터 100 사이에 10의 배수 값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
자, 내가 이제 10을 갖다 입력했을 때, 자, I 값 1이고 놈이고, 자, 자, 제가 여기를 제가 1로 해놨죠. 그러니까 계속 1만.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컴파일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이제 컴파일 했는데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여기서는 이제 문법적인 에러만 잡아내죠. 즉 신텍스 에러. 그래서 문법적인 에러만 잡아내는 것들이고요. 자, 빌드까지 했어요. 빌드까지 했을 때 링킹 단계에서 이제 에러가 발생되냐 안 되냐 이렇게 하는 것들이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clickso.ex라는 실행 파일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랬죠? 그랬을 때 근데 실행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아요. 자, 저는 분명히 이제 10을 갖다 입력했지만 뭐예요? 아까 제가 1번 예제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스캔F에서 %1D를 갖다 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1만 계속 들어가 가지고 1의 배수만 이제 계속 출력되는 형태들, 이제 그걸 갖다 이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논리적인 오류죠. 그래서 뭐 실행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제 원하는 이제 결과값이 나오지 않은 뭐요? 논리적인 오류가 이제 발생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실행했는데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걸 갖다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디버깅 모드라든지 이런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디버깅 모드를 갖다 이제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들의 어찌입니까 이제 뭐 변화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잡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디버깅 모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각각의 이제 프로그램 수행 중에 각각의 변수들의 변화라든가,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오류를 갖다 잡아내기 위해서 디버깅 모드로, 그래서 이제 이런 디버깅 모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그램 실행할 때 이제 컨트롤 F5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실행할 때 이제 컨트롤 키 생략해서 그냥 F5만 누르면 보통 이제 디버깅 모드로 이제 논리적인 오류를 갖다 잡아내기 위해서 변수의 값을 추적한다든지 이런 작업들 갖다 하는 것들 이제 보통 디버깅 작업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그건 차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튼 자, 여기에서 제가 %1D 첫 번째 예제의 scanf 값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와서 10을 갖다 입력했을 때 그냥 1값 한 자리만 입력된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10을 입력했을 때 10의 배수, 그래서 10의 배수에 대한 총합 550이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1번하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구구단 같은 경우는 1부터 9까지 9번 반복하려고 하는 횟수가 정해졌죠. 또 우리가 이제 1부터 100 사이의 배수값을 갖다 하기 위해서 1부터 100, 자, 100번 반복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횟수를 정확히 지정해 준다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개수기 루프라고 하는 형태를 갖다 보여주는 것들이고, 자, 이번에는 어떤 조건을 만족할 동안 수행하려고 하는 조건 루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이제 보일러를 갖다 이제 온도를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집하고 B라는 집이 온도 그 설정한 온도가 같더라도 A의 현재 온도와 B 집의 현재 온도에 따라서 이 보일러가 이제 돌아간다든지는 약간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할 동안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10번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필요한 만큼 이제 반복되는 이제 이런 조건 루프를 갖다 우리가 좀 볼 텐데, 자, 사용자한테 임의의 정수값을 입력을 받았어요. 임의의 정수값을 그거를 뭘로? 역순으로, 뒤에서부터 이렇게 역순으로. 그러면 자, 제가 이제 1, 2, 3 해가지고 내가 엔터를 딱 쳤어요. 그러면 당연히 1, 2, 3이라는 요 데이터가 표준 입력버퍼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라 했어요? 기본적으로 자, 요 123이라는 거를 뭐부터 출력하면 돼요? 요 3이라는 요거부터 이렇게 출력하고 2 출력하고 1 출력하면 어째요? 3, 2, 1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사용자가 1의 자리를 입력할지 10의 자리를 입력할지 100의 자리를 입력할지 1000의 자리를 모른다고요. 그러면 자, 사용자가 입력한 그 이제 가변적인 자리의 이제 종수값을 내가 여기서 이제 한 자리씩 뽑아내서 이제 출력을 먼저 하나씩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사용자가 입력해 요 끝에 요 한 자리씩 뽑아내는 것은 내가 뭘로 나누면 돼요. 자, 얘를 갖다가 10으로 나누면 뭐만 취합니까? 나머지만 취하죠. 나머지만. 그래서 이제 3을 출력하고 그러면 뭐예요? 10으로 나눈 목 12에 대해서 또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숫자를 갖다 역으로 이제 출력하는 그와 같은 예제를 우리가 같이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 2번 같은 경우는 개수기 루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3번은 필요한 만큼 이제 조건을 만족할 동안 조건 루프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용자한테 임의 종수값을 입력받아서 자, 임의 종수값을 입력받으니까 자,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얘를 갖다가 이제 출력을 하는 형태들. 자, 사용자한테 임의 종수값을 갖다 입력을 받아야 그래서 한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두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세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 제가 여기다가 예제를 갖다가 임의의 값으로 해가지고 사용자가 123을 갖다 입력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123을요, 이 123을 어떻게 하냐면 이 123에 대해서 내가 자 10으로 나눈 뭐가고요, 12로 나눈 나머지 값으로 이렇게 목과 나머지 연산자를 적절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3을 10으로 나눈 몫은 뭐가 돼요? 자, 12가 될 거고, 자, 123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요? 3이 되겠죠. 그러겠죠. 자, 목과 나머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1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봤을 때 3이라는 나머지, 그러면 자, 요 3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 12에 대해서 또 뭐예요? 목과 나머지를 하면 몫은 1이고 나머지는 2가 되겠죠. 그러면 2를 갖다 또 출력하는 것들이고, 이게 뭐예요? 자, 0보다 크거나 0이 아닐 동안 이거를 계속 필요한 만큼 반복하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이제 입력한 요 데이터를 이제 최초 이제 원시 데이터를 갖다 이제 기존에 이제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이제 백업번호를 갖다 이제 템프 변수를 갖다 이제 쓰셔도 되는 것들이고요. 그냥 이제 해보면 자, num 값이 0보다 클 동안 자, 요 num 값을 갖다가요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자, 방금 이제 봤던 것처럼 자, 제가 printf로 출력을 해요. 끝에 한 문자씩 이제 기본적으로 자, num 값을 뭐예요? 10으로 나눈 것으로 해가지고 1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얘가 이제 그 나머지가 되겠죠. 나머지 이제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래서 자, 내가 이제 123을 갖다 입력했어요.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 3이겠죠. 그러면 3이 먼저 출력되고 3을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에 2를 먼저 출력하고 2를 출력하면 역순을 출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자리씩 이제 뽑아내는, 그래서 목과 나머지 연산자를 적절히 이용하면 이 예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3을 출력했어요. 그러면 이 num 값이 다시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갖다 보러 가기 위해서 이 num 값을 조건의 변화를 갖다 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제 계속 무한반복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num 값을 뭘로 나눠요? 10으로 나눠. 자, num 값을 10으로 나눈 몫은 뭐가 됩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과 나머지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사용자가 한 자리를 입력할지 두 자리를 입력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그래서 자릿수만큼 반복하죠. 지금 5, 4, 3, 2, 1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한 자리를 갖다 입력했으면 저 while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만 돌 거고,
만약 이제 사용자가 뭐 이제 10번, 10문제, 뭐 2, 3, 4, 5, 6, 7, 8, 9, 9자리 했다. 그러면 저 while문은 뭐지요? 조건을 만족할 동안 9번 반복되겠죠. 가변적이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9번, 무조건 10번, 무조건 100번 반복하는 게 아니고 조건을 만족할 동안 조건 루프의 한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네 번째 문제를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네 번째 문제는 약간 어거지성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에서는 기본적으로 포문이나 while문, 가장 대표적인 반복문을 갖다 이제 연습을 했고요. 자, 우리가 이제 9구단을 이제 1단부터 9단까지 이제 다 출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자, 9구단을 1단부터 9단까지 다 출력하지 않고 자, 2단은 2 곱하기 2까지만, 4단은 4 곱하기 4까지만, 6단은 6 곱하기 6까지만, 8단은 8 곱하기 8까지. 뭐만 출력됐어요? 짝수단만 출력이 됐죠. 홀수단은 출력이 안 되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짝수냐 홀수냐를 기본적으로 1부터 9 사이 값을 짝수냐 홀수냐를 갖다 기본적으로 판단해내는 그와 같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겠죠. 짝수냐 홀수냐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2로 나눴을 때 뭐예요? 나머지가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짝수냐 홀수냐를 갖다 우리가 판단해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자, 제한 조건을 브레이크하고 컨티뉴문을 갖다가 꼭 적용해서 해결해 보세요. 솔직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하고 컨티뉴문을 갖다 이제 사용하지 않고 해결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어름 쪽에서 점프문 보면 브레이크, 컨티뉴, 리턴, 고투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점프문을 갖다가 어거지성으로 이제 좀 적용을 시켜보자. 그런 이제 어거지성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자, 요 문제를 우리가 직접 구현해서 해결하는 작업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9구단을 갖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자, 얘를 갖다가 무조건 제가 I 해가지고 자, 1부터 9구단의 결론은 자, 1부터 얼마까지?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우리가 9구단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자, 내가 원하는 단, 뭐 1단이면 1단, 5단이면 5단, 딱 특정 단을 갖다 출력할 때는 이제 포문 하나만 이제 쓰면 되겠지만 1단에서 1부터 9까지, 2단에서 1부터 9까지. 그러면 우리가 포문의 종류에서 뭐를 중초 포문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바깥의 포문은 이제 단수를 갖다 의미하는 거고, 이제 안쪽 포문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까지 출력할 거냐. 이제 기본적으로 1 곱하기 1이냐 이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 자, 그래서 자, 중초 포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9구단을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d 자, i 곱하기 j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 그러면 우리가 1단부터 9단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형태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요구 사항을 갖다 적용시키진 않았고요. 이제 단순하게 이제 1단부터 9단까지 모든 9구단의 내역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출력하는 예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얘를 1단부터 9단까지 중초 포문으로 표현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자, 1단부터 여기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바깥의 포문 i가 1일 경우 수죠. i가 1일 때 j 값은 1, 2, 3, 4, 5, 6, 7, 8, 9. 또 다 끝나고 나서 i 값이 1이 증가돼서 i가 2였을 때 또 j 값은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이제 중첩 폼으로 해가지고 9구단을 1단부터 9단까지 다 출력을 했어요. 자, 근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단만 출력한다고 했습니까? 짝수단. 그러면 이 바깥에 이 i 값이 단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 i라는 변수를 자, 2로 나눴을 때 자, 0하고 같으면 자, 1은 나머지가 1이죠. 홀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 짝수냐 홀수냐를 갖다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예요.
그죠? 근데 자, 나머지가 1이면 뭐가 돼요? 홀수가 되죠. 그러면 홀수 i가 1이나 3이나 5나 홀수일 때는 구구단을 찍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밑에까지 내려갈 필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뒤에도 봐야 되죠. 봐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를 갖다 주게 되면 이 포문을 중지해 버리기 때문에 i 값이 1이었을 때부터 이 포문에 걸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겠죠. 그러면 현재 조건만 어찌요? 우리가 종료를 하고, 자, 홀수였을 경우, 홀수인 경우수를 갖다 여기서 잡아냈어요. i가 1일 때 걸리면 continue. 요 밑에를 갖다 수행하지 않고 어디로? i 플러스로 가서 i 값이 2로 증가돼서 이 조건을 판단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i 값을 가지고 짝수단만 출력하는 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2단 출력되고 4단 출력되고 6단 짝수단만 이렇게 출력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추가 작업을 해야 되죠. 자, 제가 이제 전제 조건 했을 때 2단은 2 곱하기 2까지만, 4단은 4 곱하기 4까지만, 6단은 6 곱하기 6까지만 해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2단은 2 곱하기 2. 이 안쪽 포문이 몇 번만 수행돼야 되겠어요? 1부터 9까지 9번이 아니고 2번만 이제 수행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경우수를 갖다 우리가 이제 봐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 printf 문장을 실질적인 구구단을 2단이었을 경우 1부터 9까지 무조건 수행하는 게 아니고 1하고 2 두 번만. 그러면 조건은 뭐예요? 자, i 값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i하고 j 값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j 값이 i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j 값이 i 값이 2단이었으니까 여기 걸렸겠죠. 2단이에요. j 값이 1이에요. 1은 2보다 작죠. 그러면 찍겠죠. 2는 2하고 작거나 같죠. 그래서 자, i하고 j, 내가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을 갖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i하고 j 값을 비교해서 안쪽 포문 j는 뭐일 때까지? j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요 앞에 있는 게 i죠. 그러면 i가 2였을 때는 j값 1, 2 증가돼서 i가 j하고 같으니까 뭐요? 끝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j값이 3이었을 때 이제 빠져나오겠죠. 자, 4였을 때는 1, 2, 3, 4. 자, i가 4였을 때는 j값이 1, 2, 3, 4까지 찍고 j++ 5 값일 때 이제 i 값보다 커지니까 그때는 이제 안쪽 포문이 이제 종료하고 다시 i++로 가겠죠.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거를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결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부분하고요, j 값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볼 때, 자, 우리가 이제 요 그 j 값하고 i하고 j 값을 갖다 했을 때 얘를 갖다가 브레이크 문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시작할 때도요, 요 문장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하고 컨티뉴문을 갖다가 사용을 않고 이렇게 해결하는 게 훨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브레이크 문장으로 내가 이제 그 j 값을 갖다 이렇게 했는데, 자, i하고 j 값을 갖다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자, 이때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j가 i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에는 밑에 있는 printf 문장을 기본적으로 출력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하면 안 되고, 자, j 값이 i 값보다 커져 버리면 브레이크 문장. 자, 이 브레이크 문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속해 있는 이 폼은 하나만 빠져나갈 수 있지 중첩 폼은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이 똑같은 거를 브레이크 문장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프문 쪽에서 브레이크하고 컨티뉴를 했는데,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j 값이 i 값보다 커져 버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브레이크로 요 밑에를 찍지 않고 이 폼으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브레이크 문장으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점프 문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전제 조건으로 브레이크하고 컨티뉴문을 꼭 써가지고 해결하세요 라고 했던 거는 우리가 배웠던 거를 활용을 어거지로 이제 좀 접근해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 문장을 쓴 것보다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컨티뉴문 같은 경우도요. 컨티뉴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솔직히 이제 여기서 뭐예요? 자, 요걸 갖다가 뭐 하면 돼요? 자, i 값을 갖다가 이렇게 2씩 증가시켜 버리면 되겠죠. 자, 플러스 니코로 해가지고 자, 2씩 증가시켜 버리면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 또 여기를 이렇게 2씩 증가시켜 버리는 이와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또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굳이 이제 뭐 단순하게 이제 하게 되면 2부터 시작해가지고 2, 4, 6, 8 이렇게 하니까 뭐 2씩 증가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레이크하고 컨티뉴문을 갖다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경우수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저희가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좀 접근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하고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비슷해요. 지금 5번 문제하고 6번 문제를 같이 연속해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 결과값을 보면 자, 사용자한테 임의 종수값을 입력받았어요. 1부터 9 사이에서 제가 5를 입력하면 이 사용자가 입력한 이 5라는 값은 라인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몇 줄까지 출력하겠다? 5줄까지. 자, 그래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을 갖다 입력했어요. 근데 자, 요 줄을 갖다 입력했을 때 첫 번째 줄에는 1만, 자, 두 번째 줄에 2. 자, 각 줄에 찍는 것은 뭐요? 줄마다 하나씩 늘어나죠. 첫 번째 줄에는 문자 하나만, 정수 하나만, 두 번째 줄에는 정수 몇 개? 2개, 세 번째 줄에는 3개. 이렇게 이제 점점 늘어가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1, 2, 3, 4, 5까지 이제 다 사용자가 입력한 5까지 일씩 증가돼서 출력하는 이제 그와 같은 구조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자, 9를 입력하니까 9줄이 이렇게 출력되면서 이와 같은 모양이 이루어집니다. 자, 1차적으로 이제 그 종수 형태로 이렇게 출력하는데, 이 5번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이 완성되면 이걸로 이런 식으로 약간 바꿀 수 있어요. 앞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뭐가 이렇게 이제 블랭크로 이제 아무것도 이제 출력이 안 됐잖아요. 근데 요 위치를 뭐요? 아스테리크 문자로.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이제 5줄을 갖다 출력하는데 매 줄마다 찍는 문자가 어째요? 5개 다 똑같죠. 5개 다 똑같죠. 근데 첫 번째는 정수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4개는 아스테리크 문자.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5번 문제하고 6번 문제. 5번 문제를 해결하고 약간만 수정하면 6번 문제로 확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실습 문제 5번 문제부터 해결하는 접근법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하고 6번 문제는 이제 거의 이제 동일한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니까. 자, 사용자로부터 1부터 9까지의 임의의 종수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임의의 종수값은 뭘 의미한다? 라인수. 몇 줄까지 출력할 거냐? 그 라인수를 갖다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줄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1부터 9로 약간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얘도 기본적으로 중첩 포문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부터 해 가지고 자, 얘를 갖다 이제 출력을 하는데, 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출력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바깥의 포문에서 이제 바깥의 포문 라인수, 자, 몇 줄까지 출력하겠다? 사용자가 입력한 넘값만큼 출력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5를 입력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1씩 증가해서 총 몇 줄 출력하겠다? 넘값까지 5줄. 그래서 바깥의 폼은 라인수를 갖다 반복하는 그와 같은 형태를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안쪽 포문에서 내가 값을 갖다가 j 값을 갖다 출력을 하는데, j 값을 갖다 이제 출력을 하는데, 자, 일식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제 출력을 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현재는 요 j 값을 갖다 그냥 출력하는 형태들, 각 줄에 내가 어떻게 출력할 거냐. 그래서 이제 j 값을 이렇게 출력하는 형태들, 이거는 현재 이제 미완성이에요. 이제 기본 틀만 이제 좀 잡아주는 형태들이고, 자, 요 바깥의 포문에서 라인수,
안쪽에서 각 줄마다 내가 어떻게 출력할 거냐.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조건을 그냥 바깥이든 안쪽이든 넌값만큼으로 무조건 줘버렸어요. 그러면 자, 5를 줬으니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죠. 근데 제가 첫째 줄에는 1만, 두 번째 줄은 1, 2만, 자, 세 번째 줄은 1, 2, 3만. 자, 이렇게 이제 네 번째 4. 그러면 여기 끝에 이제들은 이제 안 나오도록 이 안쪽에서 조건을 갖다 좀 바꿔줘야 되겠죠. 안쪽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넘값까지 하면 뭐 무조건 5까지 각 줄마다 찍는 게 넘값만큼 출력하니까 각 줄마다 찍는 게 5개 다 똑같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i값, i가 1이었을 경우 j값이 1이니까 1. 그래서 하나만 출력하고, 그래서 i를 기준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출력하는 결과 화면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할 건지, 그래서 이제 j값은 뭐다? i값을 기준으로, 바깥에 포문은 라인수니까 넘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원하는 실행 결과값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런 조건식들을 갖다 고민을 하셔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얘를 갖다 이제 9를 갖다 입력하게 되면 자, 9줄 이렇게 출력이 되죠. 항상 첫 번째 라인에는 한 문자만, 두 번째 라인은 두 개 문자. 자, 아홉 번째 라인은 9개의 문자가 이렇게 출력되는 이와 같은 구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임의의 총수값 사용자한테 1부터 9까지 임의의 총수값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출력하는 이제 경우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러면 자, 제가 5번 문제하고 6번 문제는 연속성이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요 그림은 이제 기본적으로 완성을 했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자, 블랭크가 아니고 이제 5줄을 갖다 출력하는데 각 줄마다 찍는 문자는 5개 다 똑같아요. 5줄을 찍고 각 줄마다 5개의 문자를 찍어라. 9를 갖다 입력했으면 9줄을 찍고 각 줄마다 9개의 문자를 찍어라. 단. 자, 첫 번째 줄에는 숫자 하나, 나머지는 다 뭘로? 아스테리크 문자로. 그래서 이 개수가 이제 약간 틀려지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라인에는 정수값 2개, 나머지는 아스테리크 문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방금 했었던 요 예제를요, 약간만 바꾸시면 저 예제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요 값에 대해서 요 안쪽에서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출력하는 게 숫자만 이렇게 출력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숫자를 출력할 거냐 아니면 자, 뭐를 갖다 출력할 거냐? 요 아스테리크 문자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출력할 거냐? 내가 숫자를 출력할래? 아스테리크 문자를 출력.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if else문 구조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f else문 구조로요. 자, 뭐 중괄호를 꼭 안 닫아둬도 상관은 없는데,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뭐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자, 숫자를 찍을 거냐, 아스테리크 문자를 찍을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죠. 이 둘 중에 하나의 경우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형태를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조건을 갖다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종수값을 찍을 때는 j 값이 뭐일 때요? 자, i 값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뭐 하겠다? 자, 숫자를 찍겠다. 나머지 경우수는 뭐다? 자, 그 나머지 빈칸들은 다 아스테리크 문자를 찍겠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이제 완성했었던 여기에서 i 값만큼이 아니고 뭐요? 라인 이 넘값은 기준이 바깥의 포문과 안쪽 포문이 똑같죠. 사용자가 넘값을 입력했으면 넘값만큼 라인 수를 갖다 출력하고요. 사용자가 넘값을 입력했을 때 안쪽 포문에서는 넘개의 개수만큼 숫자 또는 아스테리크 문자를 출력하겠다. 근데 이제 숫자와 아스테리크 문자의 비율은 i하고 j 값, 이 값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형태들. 자, 그래서 실습 5번 문제에서 초안을 잡았던 거에다가 더 추가해서 모양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9줄을 출력하는데 첫 번째 줄에 숫자 하나, 나머지 8개는 아스테리크 문자. 두 번째 줄에 이제 숫자 2개 출력하고
7개의 아스테리크 문자를 갖다 출력하는 이와 같은 형태들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예제들을 갖다 통해서 우리가 실습 5번 문제, 6번 문제에서 중초 포문의 형태들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자, 몇 개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제어 흐름 쪽에서 반복문 구조의 여러 가지 문법적인 것들을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접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어 흐름 쪽에서는요, 특히 반복문 쪽 이런 쪽이라든 선택 구조하고 반복 구조 같은 경우는 문법 내용은 아주 적어요. 적다고요. 자, 강의 자료로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더라도 페이지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할 때도 강의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투자가 안 돼요. 양은 이제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제어름 쪽 선택 구조라든가 반복 구조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제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해결 방법들, 다양한 접근법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구장창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이제 그와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제어름 쪽은 뭐요? 문법은 이론적인 문법 내용들은 간단하고 내용은 적지만 다양한 많은 실질적인 예제들을 갖다 통해 가지고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달을 시키셔야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어름까지는 프로그램 기초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기본적인 구조들. 그래서 이제 어떤 랭귀지를 하시든 C를 하든 C++라든 자바라든 파이썬하든 이 제어 흐름까지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어가 이제 제공되어지는 이제 특징들만 약간 달라질 뿐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어름 쪽에서 반복 구조에 대한 실습 문제에 대한 접근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